결국 다 한국 때문이에요. 여기 수상할 정도로 무언가를 숨기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국을 찾은 호주 유튜버는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더니 인해악을 떼고 마는데요. 거기에 태풍까지 겹치며 공포의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호주 출신 에이바 미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태국에 방문했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태국이란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태국 여행은 2년 만이었어요. 태국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라예요. 활기 넘치는 방콕의 거리, 이색적인 사원들, 맛있는 음식, 모두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저는 이번 여행에서 다시 한번 볼 태국의 모습에 잔뜩 들떠 있었죠. 가장 중요한 카메라도 챙기면서 태국을 찍을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단꿈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태국행은 앞으로의 일을 예견하듯 출발부터 쉽지 않았죠. 사건은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부터 벌어졌어요. 제 주변으로 중국인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있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문제였죠. 처음부터 그들은 무척 소란스러웠는데요. 큰 소리로 떠드는 목소리가 불편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나처럼 태국 여행으로 들떴나 보지. 조금만 참으면 저들도 조용히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그들의 시끄러운 말소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후에 그들끼리 싸움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앞좌석에 있던 중국인이 양해를 구하지 않고 등받이를 확 젖힌 것부터 시작이었죠. 그 모습에 뒷좌석에 있던 중국인이 등받이를 흔들고 발을 위에 올려놓는 등 자리들끼리 감정이 상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점차 말싸움으로 번지자 승무원이 달려왔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의 소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까지 합세해서 그들을 말려서야 이 일이 끝났죠.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상태에서 싸움이 일어나다니. 저는 무슨 재난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이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도리어 얼떨떨하더라고요. 긴 비행 시간을 마치고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어요. 비행 내내 또 다른 사고라도 터질까봐 얼마나 불안하던지. 드디어 해방이구나 이 소리가 절로 나왔죠. 이제부터는 즐겁게 여행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호텔까지 가는 동안 거리를 둘러보는데 뭔가 묘하게 다르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찍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니었죠. 거기다 제가 카메라로 태국의 풍경을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태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죠. 제가 기념품 가게 앞에서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냥 사진과 영상만 찍고 가는 건 실례라고 생각해서 진짜로 구매할 물건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문 앞에 서서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날카로운 눈빛에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지만 애써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중국어로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난 중국어를 할 줄 모른다고 답했죠. 그 아저씨는 제 입에서 영어가 흘러나와서야 표정이 누그러지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다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햇빛을 가리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어서 그런 듯 했어요. 그래도 중국인과는 모습부터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그 이상으로 경계하는 듯 했죠. 더 이상한 건 그 이유였어요. 아저씨가 갑자기 눈에 띄게 친절해지더니 가게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안쪽에는 좋은 물건들이 더 많다면서 이끄시는 거였죠. 아무리 봐도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한 느낌이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태국어로 쓰여 있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지만 그 옆에 있는 작은 영어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벤코리아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누가 봐도 좋은 의도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방금 전의 일도 그렇고 벽에 걸린 포스터도 그렇고 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저게 뭐냐고 물었죠. 사장님은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물어보자 한국인들이 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의 일종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 아닌가요? 세계 어디에서든 인종차별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다뤄지잖아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차별을 대놓고 하다니. 한국은 드라마 자체도 정말 훌륭하지만 한국 연예인들이 워낙 미남미녀에 서글서글하게 잘 웃어서 친절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한국이 태국을 차별하고 있다고? 한국에 대한 환상이 확 벗겨지더군요.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혹시 방금 전에 나를 경계한 것도 그 일환인지 물었죠.
그러자 사장님은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중국인 관광객만 오면 물건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감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여기까지 말하자 참았던 말이 많으셨는지 온갖 이야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온갖 문제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문제도 심각한데 거기에 더불어 하다하다 왕궁 유적지에서도 중국인 아이가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였죠. 심지어 부모가 옆에 있었는데도 말리지 않았다면서 이건 태국을 무시하는 행동 아니냐면서 가슴을 쾅쾅 두드리시더라고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그 문제가 발생했던 왕궁은 방콕 중심부에 있는 차크리 마하 프라삿 왕궁으로 태국과 태국 왕실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태국 왕실의 거주지였으며 현재는 왕실 행사를 거행하거나 국왕의 손님, 국빈, 해외 고위급 인사들을 맞이하는 장소였는데요. 그런 곳에서 중국인이 자녀의 소변을 보게 한 거죠.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의 옛궁궐과 문화재에서 대놓고 보리를 본 것과 비슷할까요? 태국에서는 왕실을 모욕한 경우 징역 3년에서 15년형에 처해진다면서 그 중국인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계속 들어보니까 태국에서 중국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종소리를 듣겠다면서 태국의 고대종을 걷어차는 일이 있는가 하면 뷔페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제대로 서지 않고 그릇째로 음식을 퍼담는 일도 있었다죠. 경쟁하듯 무조건 많이 담아놓고는 다 먹지도 않고 그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태국의 한 사원에서는 중국어로 중국 관광객 여러분 깨끗하게 사용해주세요라고 적어도 봤지만 도리어 인종차별 논란이 나버렸다고 했죠.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들이 안 오는 만큼 중국인들이 더 많아진 기분이라면서 괴롭다고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그럼 왜 한국인들이 안 오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그 포스터에 대해 생각했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평소처럼 밝고 재미있는 여행 콘텐츠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고민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여행에서 단순히 풍경을 담는 걸로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부터는 저는 관광객이 아닌 거의 탐정이 된 기분으로 돌아다녔죠. 다음 날에는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뱅코리아 포스터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거리에 뱅코리아 글씨가 잘 보이진 않았어요. 저번에 경험으로 한국인이 있으면 말을 잘 안 할 거라는 생각에 식당에 한국인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슬쩍 사장님께 다가가 물었죠. 혹시 여기도 뱅코리아에 참여하시냐고요. 그러자 사장님은 한국인 고객이 없어서 그런지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한국인이 아니어서 쉽게 말씀을 해주신 걸지도 모르고요. 사장님도 뱅코리아 운동에 동의하긴 하는데 돈은 벌어야 하니까 한국인들이 볼까봐 포스터를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죠. 뱅코리아가 왜 생겼냐고 물으니까 여기서도 한국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건 한국 거부 운동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인에게 돈은 벌어야겠으니까 아닌 척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인 태도기는 하지만 솔직히 제가 한국인이라면 기분이 나쁠 것 같더군요. 또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있다가 강제 출국됐다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거리에서 이것저것 묻고 다니니까 먼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분은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있었죠. 옆에는 작은 소품을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요. 저기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죠. 아무래도 제가 이곳저곳에서 자꾸 물어보는 게 눈에 띄었나 봐요. 그분은 무척 할 말이 많은 듯 했어요. 한국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단속에 걸려서 강제 추방됐다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불법 체류자라서 걸린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것도 있지만 자기는 억울한 피해자다. 열심히 일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냐 이러는 거였죠.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뭔가 말이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불법 체류자였다는 소리인데 그 어떤 나라도 불법 체류자를 당연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잡혀서 추방당한 일로 그분은 무척 억울해 보였죠. 그래도 한국이 좋았는데 추방된 이후에는 한국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는데 순간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이걸 투정이라고 해줘야 할지 아니면 원망이라고 해줘야 할지 억지로 포장하기도 난감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일도 있었죠. 한 노점에서 팟타이를 사려는데 앞에 있던 중국인 무리가 가게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태국어도 중국어도 모르는 저였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죠. 결국 중국인들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가게 주인은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어요. 사장님께 이런 일이 자주 있냐고 물어보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긴다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가격을 무조건 깎아달라는 사람들부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요즘 골치라고 하셨죠.
마치 싸우는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어서 다른 손님들이 슬슬 피해가기도 한다면서 괴롭다는 거예요. 근처에 있던 손님들을 다 내쫓아버린다고요. 그래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을 때는 한국인 매너가 좋아서 이런 걸 적게 겪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피곤하다고 하셨죠. 그놈의 뱅코리아만 아니었어도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쉬는 게 심상치 않더군요. 이쯤 되면 바보가 아니더라도 뱅코리아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건 뻔했죠. 저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호텔로 돌아와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드디어 자세히 알게 된 뱅코리아의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거리 상황을 겪고 난 뒤라서 그런지 이 내용이 더 놀라웠죠. 처음에는 태국인이 한국 입국을 거절당한 데서 시작된 운동이었더군요.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로 인해 태국인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생기자 SNS를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한마디로 태국인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차별을 겪고 있으니 한국 가지 말자는 거죠. 이런 사태는 태국 여행사협회도 알고 있었던 듯이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태국에서 3대 임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소 1, 2년은 걸릴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정말 이상하게 일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애초에 한국에 머물고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였죠.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2015년에는 5만 2천여 명대에서 지난해에는 15만 7천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무려 태국인 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자였죠. 한국의 불법 체류자 수는 4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그 속에서 불법 체류자 압도적 1위가 태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한국으로서는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서 마약과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한국의 치안 문제 때문에라도 꼼꼼하게 입국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호주도 불법 체류자가 있는데요. 이번에 7만 명이 돌파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전체 불법 체류자 수가 아니라 태국인 불법 체류자만 그 수가 15만 명이 넘는 거잖아요. 수치를 보는데 아찔하더군요. 제가 태국인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밖에서 이 일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상하더군요. 제가 볼 때는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한국이 나쁘다고 말하는 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후에 한국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아쉬워하는 모습 모두 이상하게 비쳤어요. 아니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이 편하게 태국에 올 수 있겠어요. 오긴 와도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길거리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괘씸해서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한국인들이 안 오는 건 싫다는 거였죠. 애초에 그 시작이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 때문에 시작했다고 말해줬지만 사람들에겐 통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자국의 치안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인데 그에 대한 이해는 보이질 않았죠. 거기다가 현재 태국에 중국인이 많은 이유가 또 있더군요. 이번에 중국과 태국이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다는 거였죠. 그 협정으로 인해 중국인들은 태국의 무비자 입국은 물론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미 지난해 9월에도 중국인 여행객에 대해서 5개월간의 비자 면제 정책을 발표한 적도 있었어요. 뱅코리아의 후폭풍으로 이런 방안을 생각해낸 것인지 아무튼 이 일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아진 거였죠.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것은 한국도 태국에서 일어나는 뱅코리아 운동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태국을 향해 보복성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불법 체류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였죠. 똑같이 하려면 우리도 태국까지 말자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한국으로 오는 태국인들보다 태국으로 여행 가는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62만 명이거든요. 반태국 운동을 시작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건 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히 놀랍지 않나요? 같은 일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감탄까지 나오더라고요. 한날은 대형 쇼핑몰에 갔다가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태국은 뱅코리아로 난리인데 거기 직원들은 몰래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지켜보자 깜짝 놀라서 화면을 끄는 모습이 묘하더라고요. 한쪽은 뱅코리아 열풍이 불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습은 이러나 저러나 해도 한국 콘텐츠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저는 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동영상을 정리하면서 조금 착잡한 마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글을 써야 할까 고민이었죠. 일단 출국 날짜가 다가와서 공항으로 향했는데요. 이번 여행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돌아갈 때도 말썽이더라고요. 또 문제가 생겼죠. 바람이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데 저는 졸지에 공항에서 노숙을 하게 됐죠. 공항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불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괜히 억지로 비행기를 띄웠다가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태국에서 소형 여객기 추락 사고도 있었잖아요. 당시 탑승했던 태국 국적 4명과 중국인 5명, 전원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었죠. 수완 나품 공항에서 뜨락 공항으로 향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목격자에 따르면 항공기가 숲에 추락하기 전 큰 폭발음이 들렸대요. 그 파편까지 인근 주택을 덮쳤다고 하니 끔찍한 일인 거죠. 이 일도 괜히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라 저는 차라리 비행기가 안 떠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찾아본 이번 태풍은 생각보다 심상치 않았어요. 약이라는 슈퍼 태풍이 베트남을 휩쓸고 태국까지 올라온 건데요. 최대 풍속 166km의 야기는 엄청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며 거리를 휩쓸고 있었어요. 베트남의 경우 물에 잠기고 배가 파손되고 다리가 끊어지는 등 이미 난리였죠. 태국의 경우 치앙마이주와 치앙라이주 등 북부 지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까지 일어나고 있고 주택은 수천 채가 침수되는 등 주민들이 고립되었다고 했어요. 동남아 지역 사망자만 550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현재 사태를 보니까 그나마 공항에 머물고 있는 제가 행운아일 정도더군요. 그날은 태풍 상태를 보면서 공항에서 밤을 샌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잠잠해진 틈을 타서 겨우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돌아왔을 때 전 완전히 녹초 상태였죠. 하룻밤을 기절하듯 잠으로 보내고 일어나서는 일단 블로그에 올릴 내용부터 정리를 했죠. 저는 구독자분들 대신에 여행 풍경을 보여주는 대리만족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과 영상들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여행 브이로그와 뉴스가 섞인 글이 나오더라고요. 태국에서 겪었던 일을 뺄 수는 없고 이렇게 올려도 기존 구독자분들이 좋아할까 불안했죠. 저는 힐링이 주 컨셉인데 이제까지의 콘텐츠와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래도 생생함을 위해 글과 영상을 업로드하고 다시 피곤으로 한숨 자고 일어났을 땐 온갖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글과 영상의 댓글이 폭주 중이었죠.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울 줄은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국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문제를 일으키고는 도리어 한국인들을 배척한다니 말이 되는 거냐?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꼴이다. 태국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자국민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류의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렸죠. 특히 호주 사람들의 반응이 강렬했어요. 최근 호주에서도 불법 체류자가 점점 많아져서 골치였거든요. 많은 호주 사람들이 이번 태국-한국 갈등을 자신들의 상황에 대입해보는 듯했어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한다. 어디든 불법 체류자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의견이 많았죠. 놀라웠던 건 다른 영미권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는 어느 나라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태국 정부는 자국민 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건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다. 이런 식이었죠. 반대로 태국 사람들을 욕하지 마라. 일부 사람들이 문제지 다들 문제가 없다. 한국의 처사가 불공평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인 제공이 누군지 안 보이냐면서 댓글을 달아댔죠. 나중에 태국을 옹호하는 사람은 조용히 글을 삭제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한국의 행동에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었어요. 실제로 불법 체류 문제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고민거리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가 꽤 골치였는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물론이고 집을 빌려준 임대인에게도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고요. 댓글들을 읽다 보니 문득 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 사실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차마 자기들 입으로 말하기 힘들어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실상이 어떤지는 그들만이 알겠지만요. 여전히 태국을 좋아하지만 솔직히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가 나쁘게 보이진 않네요. 태국인의 불법 체류자가 줄어들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기도 하고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다음에는 한국에 한번 다녀올까 봐요. 문득 한국 풍경도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톡톡이었습니다.